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 며칠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책도 보내드리기 위해서 포장도 하고 일일이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못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까지 해서 좀 보냈고요. 아직 열 몇 분 정도 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번 주 내일까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잘 하실 수 있는 공부 잘 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음, 공부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뭐 용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알을 알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제 강의를 듣고 터득하셨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음, 어, 용신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워낙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용신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항상 고정이 돼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화운이 좋다 그래서 평생 화운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화운이 좋다 그러면은 세운에서 어떤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화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내 사주에서 그 화의 기운을 그러니까 잘 받아들일 수 있냐, 뭐 내가 그런 기운을 내가 좀 소화할 수 있느냐, 내 사주가 그런 기운을 음, 이렇게 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용신운이라고 해서 다 대발이 나고 다 성공하고 이러는 부분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도 알아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강의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좀 대략적으로 이런 운에선 이런 용신을 잡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전 그런 사례를 보면서도 익혀가고 앞으로 뒤쪽 부분에는 뭐 근세 인물들의 그런 그 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신 운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함께 알아보고 공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뭐 조선시대든 명나라든 청나라든 이때에는 역시 관이 좋다. 정관을 제일 위주로 재관을 위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세상은 그러니까 기술자, 뭐 식신, 그리고 뭐 연예인, 상관 이런 쪽의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대우받고 더 잘 살고 그리고 인기 있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주도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예전에는 더 출세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주가 더 다른 사주가 더 출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진리는 없어요. 그때그때 주역도 역시 바뀐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곳에 너무 집착하고 사는 자체가 그게 병인 거죠. 계절이 바뀌듯이 마음도 변하는 것도 뭐 일편단심, 뭐 누군가를 뭐 일편단심 뭐 사랑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 변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 그러니까 변하고 바뀌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말고 바뀌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억지로 거부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좀뭐 그러니까 득실반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월의 간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죠. 이번 시간엔 4월의 간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4, 5, 미월은 기본적으로 더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4월은 양력으로 5월, 그러니까 그런 거죠. 4월은 양력으로 5월, 그리고 5월은 6월, 미월은 7월 이렇게 되는 거죠. 4월부터 24절기 중에 4월부터는 입하, 여름으로 들어가는 4월 5에서 7일 사이에 입하라는 절기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입하,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간목이 4, 5, 미월의 간목은 목화통명이 되는 거죠. 목화통명, 목화통명이다. 목화, 식신, 상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무척 높고요. 4, 5, 미월이다 보니까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열함, 뜨거움을 식혀줄 수 있는 수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용신으로 기본적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뜨거운 것 같다, 뭐 조열하다 그러면은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일단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화면에서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자, 저는 사라졌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목화상관, 4월은 목화상관격이 많다. 식상격이요. 4월은 그렇죠. 4월은 상관, 식상격이 많고 조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를 용신으로 잡으면은 금은 희신이 되겠죠. 수를 용신으로 잡으면 금은 희신이 된다. 자, 4월에 간목이 됩니다. 4월에 간목이죠. 사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화의 기운이 떴죠. 이런 사주는 인해한목, 목, 이렇게 왕목이 되죠. 그죠? 목의 기운이 왕하다. 왕한 목은, 금이 있으면, 경금이 있으면 경금을 우선적으로 잡고, 없으면 화, 목화로 상관으로 설기해야 된다. 왕한 기운을 설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왕한목은 왕자 시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천간으로 병정,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좋고요. 화로 이제 천간으로 병정화가 그러면은 화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간목, 나무에 꽃이 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화가 용신인 경우 천간으로는 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천간으로는 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는
천간으로는 수가 들어오면 안 되고, 근데 이 천간으로 이 수가 들어오면은 수국화를 하잖아요. 정화가 용신인데. 그래서 천간으로는 임계수운이 안 좋다. 지지로는 해수운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해수는 이 용신의 지지 뿌리 글자를 치기 때문에 사해충을 하기 때문에 해수는 안 되지만은 자수는 그래도 괜찮다. 자수는 그래도 지지해서 쓸 수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지지로도 화가 용신이니까 화의 사오미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를 용신으로 잡으니까요. 자, 두 번째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 사주에서 해수가 조우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수가 조우로서 중요한 역할을 그래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주, 자 4월에 간목이 되죠. 4월 사중에 정화가 떴고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목화 상관격이 되는 거죠. 목에 나한테는 나의 뿌리가 되는 글자, 근이 되는 왕지도 있고, 그러니까 갑진 쇠지도 있고요. 사지도 있네요. 역마의 글자도 있고, 어쨌든 이런 목화 상관은 그러니까 수가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다. 어쨌든 내가 이 사주가 목화 상관격에 역시 사오미월은 뜨겁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잡고 어쨌든 이 사주에는 이제 수가 보이진 않지만은 진중의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진중의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4, 5, 미월에 간목은 조열할 수 있으니 수를 우선적으로 잡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의 글자가 없으면은 축토나 진토가 조열함을 그러니까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자 축월에 나무는 춥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목화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데 술토나 미토가 그 보일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태어난 목은 그러니까 차가우면 술토나 미토가 사주에 있어야 좋다. 술토 또는 미토.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다. 역시도 위에 사오미월의 간목은 축토 또는 진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다.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잡으면 경금은 수를 도와주는 시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진사의 벼슬을 한 사주고요. 우리 여기 태원이라는 그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태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잉태되는 시점, 그러니까 잉태월이죠. 잉태되는 태원 사주도 뽑기도 하고 그런 뽑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태원 잉태되는 월을 병신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병신월이 나왔냐면은 천간으로는 을목 다음에 병화,
그리고 한 칸 뒤에고 지지는 사 다음에 네 칸 뒤로 가면은 신금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은 병진생, 그러니까 병진년 병신월에 잉태가 된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때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신진, 그러니까 수의 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잉태하는 시점에서도 수의 기운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이 높은 벼슬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 경금 7살 정화 이렇게 보면은 벽갑 인정이 되죠. 벽갑 인정된다. 상격이다. 사주로 보면. 자, 4월에 간목이 되고 4, 5, 술 무척 조열하죠. 병화 떴죠. 되게 뜨거운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에 계수,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용인 뜨겁다. 계수가 용신이 된다. 태원이 갑신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수 다음에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루는 4칸 다음이죠. 사, 오, 미, 신. 그래서 이분은 갑신월에 잉태가 되신 거죠. 갑신월에. 그러니까 전년도 갑신월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해수라는 글자가 공엽으로 있는 거죠. 해수라는 글자가 공엽으로 있다. 이 사주가 대귀한 명이 되었대요. 대귀한 명이 되었다. 출세하고 귀했다. 그러니까 귀하다라는 부분은 출세했다. 관운이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관성이 없어도 관성이 술 중에 신금, 사 중에 경금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관성이 없어도 이 용신이 그러니까 사주에 용신이 잘 짜여져 있으면은 귀하게 된다. 그리고 운 자체도 이 운 다음에 초년에는 사오미운이 되겠죠.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뭐 이렇게 되니까 기해대운부터 더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죠. 그리고 어쨌든 신유술 운에는 금생수해서 용신을 도와주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역시 신유운도 좋다. 그러니까 금운도 좋고 수운도 좋다. 수루는 아니에요. 수루는 수가 말라요. 토국수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에서 술년이나 술대운은 안 좋습니다. 자, 다음 사주 4월에 간목이고 4, 5에 병화가 떴고 천간으로 병화가 떴죠. 그러니까 천간으로 병화가 2개 다 떴는데 이 개수가 그래 좋은 역할을 해주죠. 조로서도 좋다. 이 사람이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엽으로 축토를 가지고 있네요. 축토. 그죠? 자, 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간목 입장에서 축토는 천을귀인이 되는 거죠. 천을귀인을 공엽으로 숨겨놓은 사주고 역시 천을귀인이 계수, 용신의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축한 토기 때문에 더더욱 그 귀인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신은 자수고 축토가 공엽으로 돼 있다. 그래서 참정벼슬에 올랐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사주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주도 뭐 관성을 위주로 봤다고 하지만 혹시 출세하는 사주는 그러니까 용신이 잘 짜여져 있고 용신운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런 상관 용인이죠. 상관 용인격이다.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식상이죠. 식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상관용인이라는 용어도 있고 역시 또 비슷한 말로 상관 패인이다. 찰패자를 써가지고 상관을 패인 내가 차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본인이 공부한 거 이런 거를 상관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본인의 그런 알미나 지식을 하나 배워서 10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주인 거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4월에 간목이고 지지로 봤더니 되게 조율하죠. 인사형, 화해형이죠. 인사는 화해형의 인호, 화국을 이루는 상황에서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무척 조열하기 때문에 목화가 엄청 태왕하다. 화기가 강하다. 이렇게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상황에서 목화가 타버리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물을 뿌려도 그러니까 불길이 더 확 번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센 불에는 그러니까 물도 끌 수 없다. 센 불은 흙으로 끄죠. 흙으로 끄죠. 그죠?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나면은 물로 안 꺼집니다. 물 그냥 다 증발해 버립니다. 흙으로 불씨를 잡게 되는 그런 현상들, 화생토로 잡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주가 개수가 용신이지만 이 용신이 너무 조우로서도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지지로 수의 글자가 와도 내가 지지로서 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별로 없죠. 해수가 온들 인해합으로 해서 목생화로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해수도 힘을 못 쓰고 자수가 온다고 해도 좌우충으로 충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 화가 인체에서는 심장, 소장, 혀가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혈압, 시력, 얼굴이 되죠. 혈압, 시력, 얼굴. 그러니까 시력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를 보통 눈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목이 눈이면 눈에서 나가는 그 화는 그러니까 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은 시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 화는 시력이 되는데 어쨌든 화를 그냥 눈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개수가 마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안구 건조증. 그러니까 화기가 중중하면은 눈이 마른다, 눈물이 마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 뭐 세운에서 오운이 왔어요. 오운에 그러니까 그 눈을 다치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 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주는 용신이 너무 약해요. 용신이 너무 약하고 지지에서도 저 용신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약해서 화해 운에 안 좋은 일을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다음 사주는 4월의 간목이 계속 알아보는 거죠. 사사의 지지 사사의 천간으로 토토가 떴죠. 그래서 상관생재하는 사주다. 식상생재하는 사주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는 식상생재를 하기 때문에 역시 본인의 능력을 잘 펼칠 수가 있어요. 재성을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그런 부분을 잘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각기압으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자사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이 그 금융감독원 뭐 이렇게 금융이 이런 식으로 뭐 금융 이게 형이 있으면은 형적인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탈세나 비리, 세무조사, 감사 이런 쪽으로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식상생재가 되는 이런 잘 되는 상황에서 내가 신자의 임수, 그러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내가 이렇게 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성이 좋다. 왜냐면은 내가 너무 좀 설기가 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이 신자의 임수가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용신이 그러니까 임신, 계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신이 이제 금생수 받아가면서 이렇게 오니까 더 잘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4월에 간목이다. 이렇게 사유금을 금국이 있고 자진, 수국이 있네요. 지지로 봤을 때에는. 하지만 어쨌든 사유금국으로 갔는데 사화가 4월에 화는 금국이 있으면은 뭐 40% 정도 금으로 간다 얘기를 하죠. 그죠? 뭐 3, 40% 많게는 50%까지 간다고 하죠. 금으로. 금의 속성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4월에 천간으로 뭐가 올라왔느냐를 봐야 돼요. 경금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 50%까지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토나 정화가 떴다 그러면은 뭐 한 3, 40% 정도밖에 안 간다. 화의 기운이 6, 70%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천간으로 이런 기운들이 떴기 때문에 목화, 목화토의 기운이 왕하다. 목화토의 기운이 왕하다. 그러면은 나는 용신, 수를 내가 쓴다. 이런 사주는 조금 보기가 좀 어렵죠. 이거 수인가 아니면은 내가 자진의 수 떴어 수국화하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나? 약간 좀 헤맬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 이런 그 수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인성을 이제 용신으로 잡은 거잖아요. 정인을 용신으로 잡았다. 이 인성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은 윗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끌어준다. 그러니까 연월은 국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국가 자리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결재권이 있다. 만약에 개수가 기신이다, 안 좋은 신이다라고 정화를 끄는 기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역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개수가 나한테 자아 일지에서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결혼을 해도 현명한 부인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개수를 용신으로 봤을 때 토, 무토는 좀 안 좋은 현상이 있다. 무토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천간으로 그러면은 운에서 따졌을 때 정화, 무토, 기토 이런 토의 운이 오면은 병정, 뭐 혹시 목의 운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병정, 무기 이때 천간으로 올 때 더 심하겠죠. 안 좋겠죠. 더 이때는 안 좋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4월에 갑목, 사해충, 자오충 뭐 이런 현상들이 있네요. 어쨌든 4월 계절이 4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설기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천간으로 봤을 때에는 나를 정평관이 극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극설교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극하고 또 설하는 그런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무조건 극설교가 사주는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인비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 사람이 정축운에 사망을 했대요. 정축대운에 사망을 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보는 거죠. 정축대운에 사망한 이유 1번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데 이 해수는 사해충으로 이 해수는 못 쓰고 자수를 용신으로 잡는데 쓰는데 역시 좌우충 현상도 발휘가 되는 거죠. 좌우충 현상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축이라는 글자가 와서 자수를 만나면 자축 합이 되죠. 그러면은 물은 흘러야 되는데 자축 합이 되면은 물이 흐르지 못하고 멈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자축합토 그러니까 물이 축토에 스며들어가서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수가 인성이 힘을 못 쓴다. 축운에는 자축합이 돼서 그런 와중에 천간으로 정하는 뭐죠? 천간으로 정하는 간목에 상관이 되죠. 상관. 그렇죠? 간목에 상관이 되는데 이런 상관이 정축 묘지 상관 식신상관이 역시 수명성이라고 하였는데 상관이 정축 묘지에 놓여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상관이 정축으로 죽는데 이 상관이 어떤 상관이냐라는 걸 봐야 돼요. 상관이 어떤 상관이냐? 지지로 보면 5에서 올라온 상관이에요.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5화는 갑오 사지가 되죠. 그죠? 갑오 사지. 사지에서 뜬 정화가 정축 백호의 묘지에 들어가니 이 사람은 그 대운에 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수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사지에서 발동하는 그 글자들은 안 좋다. 그러니까 용신이 사지면은 괜찮겠지만은 용신을 충하는 기신이 사지면서 천간으로 발동할 때 이럴 때 정말 백호 사지 발동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백호 사지 발동을 하면서 상관이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이게 정화,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이 금을 정편관을 막아주는 게 화로서 막아줄 수도 있고 수로서 살인상생할 수도 있고 화로서 식상제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수도, 자수도 죽고 천간으로 정화도, 상관도 죽고 이러다 보면은 나는 금에 금금목 당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금목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금목 당한다 그러면은 목에 관련돼서 안 좋아지겠죠. 목 같은 경우는 간, 담, 그리고 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뭐 간이 안 좋아진다던가, 뭐 간경화나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 사축에 금이 떴고 역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사축에 금수가 있다. 하지만 이 사주 역시 4월에 정화가 떴다. 오화 있다. 역시 설하기도 하고 나를 극한다. 그러면 인성이 용신이다. 극설교가 인성용신. 이런 사주는 사축의 계수 이 인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주 간목이 정화, 경금 이런 벽갑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에 출세하는 사주다. 또한 운도 어떻게 가는가? 정사, 무오, 기미, 초년에는 좀 어려웠겠네요.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런 식으로 금수의 운으로 간다. 이 사람 출세하는 사주다. 자, 마지막으로 4월에 간모, 인사, 화형가 화형을 한다. 화의 형을 한다. 인사형이다. 천간으로 정화가 상관이 떴다. 목화 상관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 상관격인 거죠. 인성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멀리 있어서 나를 못 도와주고 인성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뿌리 역할을 해주는 글자도 없다. 인성,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못한다. 그러니까 인성, 나의 브레이크 역할을 관성이나 인성은 내가 생각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인성이 약하면은 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갑인이다. 갑인은 고란살이 되죠. 고란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롭다 얘기를 해요. 갑인고란, 을사고란, 정사고란, 무신고란, 신해고란. 그러니까 부부궁이 좀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약하냐? 이 절지에 해당이 돼요. 관성절지, 금의 절지다. 경금이 인낸 절지다. 을목합태는 사화가 욕상관이죠. 욕상관. 상관경관 하는 거다. 역시 경금을 보면은 상관경관 해버린다. 정사, 임수가 사에는 절지가 되는 거죠. 무신, 간목, 신금한테는 절지가 되죠. 신금에게는 신의, 그러니까 이 사주도 욕상관이죠. 욕상관. 정화를 봤을 때 정인밥을 하지만 병화가 해수의 절지가 되네요. 또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해고란이 있는 사주는 고란살 좀 외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약간 뭐
기러기 부부 뭐 할 수 있고 이런 개연성이 되게 높죠. 이런 개연성은 뭐 그 높은데 뭐 이런 이제 금이 와야 되는데 금이 사중에 경금만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경금이 사중 경금이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못 쓴다. 또한 그 금이 와도 금이 운이 와도 화급금 상관경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급금하고 남편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유대운이 오긴 왔어요. 관성이 좀 강하게 왔는데 어쨌든 내가 사유로 관성을 끌어들이지만은 묘유충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 관성을 묘유충한다. 그래서 이 신유대운 의류년 의류월에 뭐 상관경관하고 집을 나가게 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우리가 뭐 고란살도 있지만 고신과숙살도 있잖아요. 고신과숙살. 그래서 고신과숙살이다 그러면은 임묘진, 그러니까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는 남자 같은 경우는 사화가 있으면은 이거는 고신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축토가 있으면은 이거는 과숙살이라고 해요. 과숙살, 과부가 된다. 고신살, 호라비로 산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 이 고신살이 관성에 해당이 된다. 뭐 고신살이 관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100%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이 여자 같은 경우 이 과숙살이 관성 인묘가 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고신살이 재성이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정말 극명하게 내가 호라비로 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고란살도 있고 고신 과숙살도 있고 이런 좀 외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사주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4월의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런 살들을 뭐 맹신할 필요는 없고 사주 통변을 하면서 좀 양념 정도로 조금씩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주 보시는데 뭐 조금씩 참조해서 살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월의 간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